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예식장 문턱까지 갔다가 파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연을 신청하게 된 건 최근에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한 적이 있었어요. 1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몰라볼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희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건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별일 없이 무난하게 결혼식이 준비되고 있었는데 예식 직전에 아빠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고 잠시 자리를 피해 전화를 받으셨죠. 저희는 오픈되어 있던 예식장이라 신부 대기실에서 밖의 상황을 전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전화를 받으시더니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불러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가셨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갑자기 아빠의 뒤를 따랐고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던 저는 창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여기에서 터져버렸고 잠시 뒤 신부 대기실로 들어온 예비 시모가 하객들을 밖으로 내보내더니 문을 잠갔고 붉어진 얼굴로 저에게 갑자기 화를 내셨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비 시모가 꺼낸 한마디는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너희들 지금 우리 집안 상대로 사기 결혼식을 올리는 거냐? 아까부터 예비 사돈어른이 심각하게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얼굴 표정이 하도 어둡길래 신경이 좀 쓰여서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직원들을 불러 모아 밖으로 뛰쳐나가길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내가 잠깐 뒤따라 나가봤거든. 건물 밖으로 나간 예비 사돈어른이 직원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알아? 너희 공장이 넘어갔다더라. 870억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의 공장이 어떻게 결혼식 직전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니? 그럼 이런 상황을 너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 대해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혼식을 강행하려 했다는 건 누가 봐도 사기 결혼인데 너는 뻔뻔하게 하객들과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어. 이 결혼 없던 걸로 해야 되겠다. 870억이나 되는 공장이 넘어갔다는 건 너희 집안 쫄딱 망했다는 거잖아. 우리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아무 대가 없이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는지 알아?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 하나 보고 의사인 내 아들과 결혼시킨 거다. 어머님, 잠시만요.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저희 아빠 공장이 왜 넘어간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면 제가 미리 알았겠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너희 부모가 알고 있겠지. 나는 뒤에서 전화 통화했던 거랑 직원들과 대화 나누는 걸 듣고 있었던 것 뿐이라고.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고 했어. 엄청난 자산의 소유자인 너희 집안이 내 아들이 의사라고 덜컥 결혼시키는 것부터가 이상했거든. 우리도 못 사는 형편 아니고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을 만큼 평균 이상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긴 하지만 너희 집안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고 막내딸인 너를 더 큰 재력이 있는 집안에 보내는 게 아닌 내 아들과의 결혼을 허락했다는 거에 나는 좀 의아했었거든.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의심은 필수고 가족도 믿지 말라고 했었는데 내 아들과 결혼을 허락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뭔가 느낌이 별로 좋지 않더니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거야. 상견례에서도 아무 말도 없이 너랑 내 아들과 둘이서만 잘 살면 된다고 하길래 뭔가 있을 것 같더니만 나한테 딱 걸렸지? 계속 거기 앉아 있을 거야? 방금 내가 하는 말 이해 못했니? 거지 팔사기 같은 너희 집안과 파투 낸다고. 예비 시모는 갑자기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더니 하객들을 전부 다 내보내고 저에게 알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저희 아빠의 공장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예비 시모의 말을 100%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를 풀어나가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일단 제가 직접 아빠한테 전화해서 상황 파악을 해보겠다며 예비 시모의 흥분을 가라앉히려 했는데 제 말은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드레스를 입고 앉아있는 저에게 달려들더니 결혼식은 이미 끝났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면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예비 시모의 손을 급하게 피하긴 했지만 머리에 얹어져 있던 면사포가 예비 시모의 손에 쥐어졌고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분노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제 앞에서 면사포를 찢어버렸습니다. 살면서 거지 발사계라는 말도 그때 처음 들어봤죠. 상황 파악을 먼저 하지 못하고 의심부터 하는 예비 시모의 난리치는 행동에 신부 대기실 밖에 있던 저희 가족들과 예비 시댁 식구들이 문을 두드리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식장 관계자의 도움으로 잠겨있던 신부 대기실의 문이 열렸고 양가 집안 식구들이 급하게 들어왔지만 이미 신부 대기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제 드레스는 예비 시모에 의해 전부 찢겨버린 상태였어요. 예식 직전에 벌어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저희 가족들은 경악을 했고 예비 시댁 쪽 식구들 또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찢긴 드레스를 움켜쥔 상태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달려와 걸치고 있던 마이로 덮어주었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수지가 뭘 잘못하기라도 했어요? 이제 곧 예식 시작인데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결혼식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결혼식은 무슨 결혼식이야? 엄마 아니었으면 너는 사기 결혼을 당할 뻔했다고. 내가 좀 전에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 저 집안 망했단다. 나한테는 87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엄청난 공장이라고 떵떵거리며 자랑하더니 좀 전에 전화 통화하면서 예식장 밖으로 나가길래 따라 나가 봤거든. 그런데 내 예상대로 공장이 부도났다더라. 직원들과 심각하게 대화하더니 공장이 다른 업체로 넘어갈 준비가 끝났다고 결혼식 끝나는 대로 회사로 가야 한다는데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니? 회사가 부도났으면 빚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럼 너는 의사 생활하면서 평생 저 집안 빚 갚다가 세상 떠날 거 아니야. 어머 수지야.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니? 저기요 사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거든요. 저희 남편 회사가 왜 망한다는 거예요? 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그쪽이 알고 있다는 거죠? 만약 그쪽이 잘못 알고 오해했을 수도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어요? 전화 통화하는 걸로 회사의 전체적인 상황을 전부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저기 오네요. 여보, 좀 전에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글쎄, 예비사돈이 당신 회사가 다른 업체로 넘어갔다면서 부도 났다고 자기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다면서 수지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놨어요. 도대체 무슨 통화를 했길래 예비사돈이 저 난리예요. 뭐라고? 아니 우리 회사가 망했다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저기요 사돈, 지금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저희 회사가 왜 망했다는 거죠? 저 사람 정말 뻔뻔하네. 내가 좀 전에 똑똑히 들었다고. 그쪽 870억짜리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며. 내 두 귀로 전부 들었는데 어디서 팔뱀이야? 뭐라고요? 제 회사가 다른 업체로 넘어갔다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요. 일단 좀 전에 제가 직원과 통화하는 걸 엿들었나 본데
저희 회사 합병 문제로 직원들과 상의 중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회사의 좀 더 큰 발전을 위해 결정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라 신설을 할지 흡수 합병을 할지 고민 중이라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건데 무슨 근거로 회사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리고 제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 결혼식이 가능했을 거라 보세요. 이 사람이 끝까지 거짓말을 안 해.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요? 방금 합병이라고 했어? 나는 그런 단어를 들은 적도 없다고. 이 결혼 무조건 파혼이야. 너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재벌 집안의 막내딸을 너한테 조건 없이 보내는 게 이상하다고 그랬잖아. 이거 봐봐라. 100% 사기 결혼 맞지? 합병? 웃기고 자빠졌네. 회사가 넘어가는 걸 어디서 합병이라고 둘러대고 있어? 우리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소송 진행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다들 그만 돌아가자고. 괜히 시간만 버렸네. 저희 가족은 예비 시모의 행동에 상당히 당황했어요. 엄마는 아빠한테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냐고 다시 물어봤는데 아무 일 없다며 예비 시모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예비 아주버님이 예식장 밖으로 나가려는 예비 시모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아침에 약 드셨어요? 제가 분명 빼먹지 말고 꼭 챙겨 드시고 나오라고 했잖아요. 설마 약을 안 먹고 나온 건 아니죠? 만약 아침 약을 챙겨 드셨다면 아직까지 약 기운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흥분하지 않을 텐데 지금 어머니 행동을 보면 약을 아예 먹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제 눈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그걸 빼먹겠니? 너한테 전화 오자마자 바로 챙겨 먹었지. 그리고 이거 봐봐라. 점심약 먹을 것도 챙겨왔다. 너까지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잠시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아주머니. 혹시 저희 엄마 오늘 약 드셨나요? 매일 챙겨 드시고 있던 약이요. 네, 맞아요. 주방 테이블 위에 안 먹은 약봉지 하나가 그대로 있다고요? 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정신없이 준비하고 나오시느라 약 드시는 걸 깜빡하신 것 같은데요? 예비 시모가 먹고 있는 약이 있었는지 예비 아주버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나갔고 예비 시모는 그럴 일 없다면서 잘 챙겨 먹었다고 했지만 예비 시댁에 있던 약봉지는 아침에 먹어야 될 약이 맞았고 그걸 빼먹었다는 걸 예식장이 아수라장 되고 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예비 시모가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라 제 옆에 서 있던 예비 신랑한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봤는데 잠시 머뭇거리던 예비 신랑은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놨고 결국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전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모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편집성 성격 장애라고 다른 사람들의 동기를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광범위한 불신과 의심으로 지속적으로 원한을 품고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는 가치관이 확고하기 때문에 대화를 시도해도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치료가 쉽지 않은 병이었어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 상담을 꾸준하게 받아오면서 본래의 성격을 억제하기 위해 성격 장애의 흥분도를 가라앉히는 약을 복용해 왔었는데 하필 결혼식 당일 약 먹는 걸 깜빡하고 집을 나선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모의 돌발 행동이 갑자기 터져 나온 거였고 이 문제로 저희 가족이 피해를 입은 거였어요. 예비 아주버님은 시모의 가방에 있던 약을 급하게 꺼내줘서 먹긴 했지만 이미 저희가 받은 상처는 수습이 안 될 정도였기 때문에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늦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분 중에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 예비 시모가 편집성 성격 장애라는 말을 듣자마자
예비 신랑과의 결혼을 무조건 반대하더군요. 편집성 성격 장애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에게 견디기 힘든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데 특히 환자와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들까지 미치게 만들 정도로 괴롭힌다고 들었습니다. 편집성 성격 장애는 자신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아무리 설득을 하려 해도 듣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변에 남아나는 가족이 없어질 때까지 괴롭혀서 결국 갈라서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의사소통 자체가 되지 않고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인식해 뒤에서 원한을 품어 보복의 계획까지 하기 때문에 예비 신랑과 결혼을 한다 해도 그 끝은 결국 이혼뿐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지인은 대부분의 환자가 상담 치료를 권해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다면서 본인이 그동안 편집성 성격 장애를 가진 환자와 상담을 해왔었고 치료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의사를 돌팔이 의사로 몰고 갈 정도라서 어려움이 많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서 함께 듣고 있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번 일의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결국 저희 부모님은 파혼을 결정 내렸습니다. 당황한 예비 신랑은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고 있다가 결혼식 당일 잠깐 깜빡한 것뿐이라면서 두 번의 실수는 없을 거라고 했지만 아빠는 결혼을 허락한다 해도 앞으로 똑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없을 거라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피해받는 건 원하지 않는다면서 파혼을 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예비 시모가 편집성 성격 장애라는 걸 알게 된 이후 전에 있었던 상황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 남자친구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말수는 적으셨는데 저를 안 좋은 시선과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봤었어요. 그래도 크게 별일은 없었고 상견례 때도 저희 아빠의 회사가 870억 정도 되는 규모라는 말에도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성격장애로 인한 병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저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에 남자친구한테도 실망스러웠어요. 그렇게 예비 신랑과의 결혼이 파투가 나게 된 이후 저희 가족은 예식장을 나왔는데 그때 법인 차량에서 내린 직원의 한마디에 예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허옇게 질려 주저앉았고 예비 시모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합병을 하기로 했던 회사와 조율하는 부분에서 저희 아빠의 공장이 외부적으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자산 규모도 훨씬 크기 때문에 아빠의 회사가 상대 회사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나게 되었다며 직원분은 아빠에게 곧장 회사로 출발해야 된다고 차 문을 열어주었어요. 예비 시모가 모든 상황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에 모두들 앞에서 밝혀지게 되었고 예비 시댁 식구들은 남자친구의 인생까지 망쳐버렸다며 예비 시모를 원망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연기하고 있는 거야. 너는 엄마 말을 믿어야지. 내가 전부 다 들었다니까. 회사가 무너져서 다른 회사에 넘어가게 생겼다고 했었어. 제발 그만 좀 해요. 이미 다 끝났다고요.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요? 저 좀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못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를 차라리 정신병원에 보내는 게 좋겠어요. 저를 낳아주면 뭐해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놨는데 당장 정신병원에 보내달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정신병원에 보낸다는 거냐? 나는 그리고 너희 엄마랑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한다. 내가 짊어져야 한다고. 그건 아버지의 이기적인 생각인 거죠.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왜 한 번도 얼굴을 안 비췄는지 아버지도 잘 알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이 사람이 세상 떠날 뻔 했었다고요.
혼자서 상상하고 이 사람이 다른 남자와 바람 피웠다고 의심해서 어떤 행동을 저질렀는지 알잖아요. 달리는 도로 위로 이 사람을 밀어버린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때 간발의 차로 달리는 차가 피해가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만약 그때 당시 이 사람이 달려오는 차와 사고가 났다면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경험할 뻔했었다고요.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정신병원에 보내지 않으면 나중에 누구 하나 크게 다치게 될 게 뻔하다고요. 지금도 보세요. 어머니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혼자 의심하고 판단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시라고요. 예식장 앞에서 예비시대 가족들은 목소리를 높이면서 다투고 있었는데 저도 예비 시모가 차라리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비 아주버님이 꺼낸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을 듣게 됐을 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자친구와 만약에 결혼을 했었다면 저도 똑같은 문제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찔했어요. 결국 그날 이후 저와 남자친구는 헤어지게 되었고 파혼으로 인해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친구 측에서 전부 배상 처리를 하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에게는 몇 번이나 다시 전화가 왔었고 저와의 헤어짐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면서 괴로워했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나이가 적지도 않은데 연애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다른 좋은 남자를 만나는 걸 원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재력을 가진 집안을 원하는 것도 아닌 안정적인 가정에 인성 바른 그런 남자를 원하셨어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항상 강조하셨죠. 저도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 앞으로 있을 제 미래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아 더 이상의 만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고 한동안 본업에 집중하며 지내왔었는데 1년이 지난 뒤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전 남자친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 지인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잠깐 병문안을 들린 적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병원 앞 공원에서 남자친구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됐어요. 그늘진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휠체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에 타고 있던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게 된 순간 저는 경악을 했고 너무 놀라 급하게 뛰어갔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란 전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급하게 휠체어를 돌렸지만 이미 제가 두 눈으로 모든 걸 확인했던 상황이라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게 되었네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휠체어를 잡고 있던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흐느끼셨어요. 그냥 그때 내 아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전부 다 내 잘못이지. 너랑 헤어지고 나서 상당히 힘들어 했었는데 집사람까지 챙겨야 하는 입장이라 내 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었다. 이놈은 자기 엄마 때문에 너와 함께하지 못했다고 매일을 원망했었어. 그렇게 안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 오다가 어느 날 크게 한번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집사람이 자기 아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약을 먹어도 크게 소용이 없길래 큰 사고가 날까봐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 중이었어. 병원에서 약이 듣지 않고 점점 더 난폭해진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정신병원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했었지만 나는 집사람이 병이 있어도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을 끌었고 결국 보는 것처럼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고 나서야 집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어. 전부 내 잘못이야.
의사의 말을 듣고 단호하게 행동했어야 됐는데 집사람이 정신병원에서 혼자 지낼 걸 생각하니 나 또한 너무 힘들었었어.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수 있을 거라는 이기적인 생각과 결정으로 인해 잠시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내 아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집사람이 기어코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만 거지. 내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숨어있던 집사람이 골프채를 내둘렀고 무방비 상태였던 내 아들은 뒤통수를 가격당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내 큰 손상을 입어 혼자서는 정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가 없게 돼버렸지. 내 아들이 의사가 된 것도 자기 엄마 병을 고쳐보겠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내 아니란 생각에 아들의 인생까지 망쳐버리게 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 병원에서는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내 아들한테 기적이 찾아왔으면 좋겠구나. 내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 너무 미안해서 살 수가 없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은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였어요. 온몸에 힘은 빠져 있었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입에서는 계속해서 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조금 더 일찍 서둘러 조치를 취했다면 그 사람은 지금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을 텐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는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네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휘두른 골프채에 후두부를 가격당했다는데 만약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었고 어떠한 이유로 저를 의심해서 만약 저에게 피해가 왔었다면 남자친구가 앉아있던 휠체어에는 제가 앉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아찔했어요. 남자친구 아버지의 미련한 행동 하나로 가족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네요.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 안타깝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예식날 예비시모가 갑자기 난리를 쳤던 그때를 되돌아보면 저에게도 큰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넘어갔던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 사람한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저를 통해 듣게 됐을 때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결혼 안 하길 천만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일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빨리 회복이 돼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몸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적이 찾아와 의사 생활을 했으면 좋겠네요. 만약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주위에 편집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최대한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사람마다 병적 증세가 다르긴 하겠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가족처럼 불행을 경험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너무 황당하고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3년 차 되었고 며느리로 지내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겪게 된 일은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주버님의 결혼 문제로 집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여자에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결혼이 생각이 없는 건지 시댁 모임이 있을 때면 아주버님 결혼 문제로 매번 집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었죠. 결국 시모는 선자리를 주선하겠다고 강제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 아주버님은 시모에게 떠밀려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는 관심조차 없어 보였던 아주버님이 선자리를 다녀온 이후 상당히 적극적으로 변했고 첫 만남의 자리가 괜찮았는지 다음번에도 좋은 관계 만들어가고 싶어 약속을 잡았다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시모가 주선해줬던 선자리에 나온 여자와 몇 번 더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고 좋은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몇 달 뒤 결혼 얘기까지 나오게 될 정도로 속전속결로 모든 상황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의 직업은 IT 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꽤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자리에 나왔던 여성분 직업은 성형외과 의사라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혼기가 지나 결혼이 어느 정도 급했는지 아주버님과의 결혼을 빠르게 결정한 듯 보였는데 결혼하기에는 좀 빠른 감이 있어 보여 아주버님한테 여성분과의 결혼을 확고하게 결정한 거냐고 물어봤어요. 짧은 만남은 아무래도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가 상처로 남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될까봐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한 뒤 결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저에게 화를 냈어요.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냐? 내가 힘들게 놓은 다리를 무너뜨릴 작정이냐?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 내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어디서 초를 치고 있어? 얼마나 예민한지 뻔히 알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내 아들은 그럼 대충 결정해서 결혼할 생각이라는 거야? 이번 결혼 만약 무산된다면 그건 전부 다 너 탓이다. 결혼 문턱까지 와서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 중인데 하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말로 왜 주둥이를 나불거려? 내가 볼 땐 너는 그 입이 문제야.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꼭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꺼내서 집안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든다니까. 제가 아주버님이 잘 되길 바라지 못 되길 바라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당연히 축하받을 일이지만 너무 성급한 것 같아 신중하게 생각해보라는 건데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어머님 마음 급한 거 모르는 거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결혼을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죠. 나중에 잘못되면 어머님 탓으로 돌아갈 텐데요. 내가 직접 뽑은 며느리감이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한 건데 네가 그런 말 하면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이 사람이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왜 그래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도 형이 좀 급한 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엄마는 항상 그게 문제예요. 뭐든 성급하게 서둘러서 결정했다가 결국 그 피해가 배로 돌아왔잖아요. 이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으니까 하는 말이죠. 저희는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 결혼 문제는 신중해야 되는 건데 그분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길래 좀 더 시간을 두고 만나는 게 어떻겠냐고 한마디 해준 것뿐인데 제 입이 문제라고 흥분하면서 짜증 섞인 말투로 저에게 화를 내고 있는 시모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시부도 제 말에 동의할 정도로 급한 감이 있는 것 같다고 했지만 시모는 어떠한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죠. 보고 싶지 않다고 나가라고 하니까 저희 부부도 시댁에 올 생각 없었는데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온 것뿐이었고 아주버님 결혼 문제로 상의 좀 하자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였는지 시모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기분만 상한 채로 집으로 왔는데 시모가 남편한테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받아서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했냐고 여쭤보는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좀 전에 우리 집에서 꼭 그렇게 말을 했어야 돼? 엄마가 기분 나쁜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어쩜 너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자기 마누라한테 푹 빠져서 엄마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지? 너 처음에 며느리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기억 안 나?
내세울 것도 없는 집안가 장가 가겠다고 했을 때 엄마 속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거지 같은 집안 잘난 것 하나 없어서 결혼할 때 결혼식도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었을 때 얼마나 화가 많이 났었는데. 그런 거 다 참으면서 겨우 힘들게 결혼시켰는데 며느리라곤 자기 할 말 또박또박 하면서 시애미를 개똥으로 알고 있는데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좀 전에도 그래. 결혼식을 언제 하면 좋을지 그런 걸 상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좀 더 신중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딴 말을 입 밖으로 뱉으면 내 기분이 안 상하겠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건데 걔는 그런 것도 구분 못한다니? 엄마는 저희를 왜 부른 거예요? 형의 결혼식을 언제 올리면 좋을지 그거 물어보려고 부른 거예요? 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선자리에서 만난 여성분에 대한 마음이 진심인지 그런 걸 대화하려고 저희를 부른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의견 낼 수도 있는 거죠. 아버지도 한 계절은 만나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엄마만 마음이 삐뚤어져서 화를 낸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냥 저희한테 물어볼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 하세요. 이럴 거면 뭐하러 불러서 상처를 주는 건데요. 엄마가 이런 식으로 행동할 때마다 너무 창피해서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싶어요. 그래. 나도 너 보고 싶지 않다. 네 마누라랑 평생 지지고 볶고 잘 살아라. 힘들게 배 아파 낳아줬더니 엄마 편은 한 번도 들어주지 않고 너만 잘났지? 남편과 시모의 감정은 상당히 격양돼서 안 좋은 분위기로 이어졌고 남편의 입에서 그냥 영 끊고 살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뱉은 한마디가 모자지간 영까지 끊을 정도로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흥분한 목소리로 시모와 한바탕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다가 끊어버렸고 그날 이후 더 이상 시모에게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전화가 와도 절대로 받지 말라면서 시모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은 아니었습니다. 시모의 섣부른 결정과 행동 때문에 여러 번 피해를 본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한 번은 시모가 갑자기 잘 타고 있던 차를 바꾸겠다며 새 차를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고차로 팔아버리고 다른 차를 중고차로 구매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몇 번이나 말렸었지만 시모는 본인이 원하는 건 무조건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뜯어 말려도 가족들 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 차를 처분하고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그 차가 신차로 구매하려면 대기 시간이 최소 1년은 기다려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 마음이 급한 시모는 중고차를 팔고 웃돈을 더 줘서 중고 외제차를 구매했어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차량을 구매한 지 일주일 정도 왔을 때부터 문제가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모가 바꾼 중고차가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멈췄었다며 시부에게 전화가 왔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남편은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사를 불러 처리를 도왔어요. 그렇게 시모의 차는 수리센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수리기사님이 꺼낸 한마디는 저희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었죠. 시모가 웃돈 주고 구매한 외제차는 바로 침수차였어요. 남편과 함께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니 뜯어냈던 차량 내부가 전부 말라 비틀어진 진흙투성이었고 차량을 판매한 딜러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는데 이미 잠적을 한 건지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모가 저지른 일을 남편이 뒤처리하느라 진땀을 뺐었고 환불을 안 해주려던 중고차 매장에 법적 소송을 걸어 오랜 시간 끝에 차량을 구매했던 전체적인 금액과 저희 가족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배상까지 겨우 받아낼 수 있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시모의 기가 너무 얇아서 잘 속는 편이라
시부가 힘들게 벌어온 돈을 시모가 너무 생각 없이 써버리는 바람에 시부모님의 관계에도 심각해질 만큼 안 좋아진 적이 있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아주버님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시모는 또다시 신중하게 생각을 하기보단 무조건 자기 생각이 맞다면서 밀어붙이려 하길래 더 이상은 말릴 수도 없어 결국 가족 모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시모의 말대로 결혼식 준비를 위해 박차를 가했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연락이 없었던 시모가 이번엔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전화를 해서 당황했던 저는 입에 있던 음식을 다 씹고 전화를 받으려고 했는데 전화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했길래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시모가 갑자기 버럭 화를 냈어요. 제가 전화를 바로 받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죠. 남편은 시모의 그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통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받을지 말지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받은 건데 화부터 내는 시모의 목소리에 더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저와 남편의 핸드폰에 번갈아 전화하는 시모의 전화번호를 보더니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올 거라곤 예상하지는 못했는데 얼굴을 붉히면서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렸어요. 짜증이 올라온 남편은 현관문을 열면서 시모에게 도대체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질렀고, 시모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곤 뺨에 손을 올려버렸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남편은 피할 겨를도 없이 시모의 손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 광경을 보게 되었던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일은 남편은 결국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알고 지내면서 그렇게까지 화가 난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전화해서 집에까지 찾아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아무리 모자지간이라도 엄마한테 버릇없이 행동하면 매가 정답이라면서 남편에게 실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남편과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었는데 시모가 저에게 용건만 간단히 하겠다면서 돌아오는 주말에 새 며느리와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옆에서 좀 도와줘야 할 것 같다면서 약속 장소로 나오라는 명령을 했어요. 저는 그런 시모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편은 시모에게 뺨을 맞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시모를 바라보고 있다가 눈시울까지 붉어진 상태로 시모에게 한마디 던졌어요. 형은 그렇게 아끼면서 왜 저는 항상 이런 식이죠? 저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요? 도대체 엄마는 저를 뭘로 생각하는 건데요? 무조건 엄마가 하는 말이면 전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날 가지 않을 거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방금 한 행동은 저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 같네요. 한 번만 더 제 앞에 나타나면 그땐 저도 더 이상 저를 낳아준 엄마라고 참지 않을 거니까 각오하세요.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요. 네가 오지 말라고 하면 내가 안아야 되는 거니? 어디서 지금 엄마한테 큰 소리야? 가만히 있으니까 엄마가 만만해 보여? 자식이 아무리 컸어도 잘못한 게 있다면 매타작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거다.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 형은 좋은 직장 들어가서 연봉도 1억이 훨씬 넘는데 너는 손바닥보다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겨우 벌어먹고 사는 주제에 어디서 엄마한테 큰 소리야? 그동안 힘들게 먹여주고 채워주고 공부까지 전부 다 시켜줬더니만 쓸데없이 헛바람 불어서 사자 직업으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바람 불면 넘어갈 것 같은 회사에 들어가서 엄마 속 다 뒤집어 놓았으면서 너는 너만 상처받은 거 생각하니?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네가 아니라 뒤에 있는 며느리다. 네가 내 옆에서 수발 좀 들어야 하니까 무조건 이번 주 주말에 나와라. 시모는 무작정 저희 집으로 찾아와 행패 부린 것도 모자라 남편의 얼굴에 손까지 올리는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러 버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시모는 그 자리에서 저에게 약속 장소가 적힌 문자를 전송한 뒤 남편한테 온갖 막말을 퍼부어댄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저에게 약속 장소로 나가라는 말을 꺼냈어요. 지금 시모의 상태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며 집에까지 찾아온 걸 보면 단단히 화가 많이 난 것 같다고 저한테까지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약속 장소로 나가서 아주버님과 결혼할 상대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확인해 보라는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모가 집에까지 직접 찾아온 걸 보면 마음이 많이 급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린 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주말이 오기 전까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남편이 말한 것도 있고 아주버님과 결혼을 예정 중이었던 예비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두 눈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시모가 문자로 전송해 두었던 약속 장소로 결국 나가게 되었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일단 안 좋은 상황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식당에 도착을 하니 시모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예비 형님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는지 시모는 저보고 빨리 오라며 다급하게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내가 지금 급하게 화장실을 가봐야 하니까 이 가방 좀 잘 지키고 있어라. 여기 가방 안에 정말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거든. 열어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만 있어. 새 예비 며느리가 올지도 모르니까 자리 이탈하지 말고 그대로 앉아 있어라. 오늘따라 긴장해서 그런가? 아, 왜 이렇게 배가 아픈지 모르겠다. 시모는 가방을 저에게 건네준 뒤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긴장한 것 같다면서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기다린 뒤 시모가 안색이 좋지 않은 상태로 다시 자리에 앉았고 가방을 달라고 손을 내미시길래 다시 돌려드렸는데 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확인하려고 뒤적거리셨는데 갑자기 굳어져 버린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왜 쳐다보시는 건지 알 수 없었던 저는 무슨 일이 생겼냐고 여쭤봤는데 시모가 갑자기 저보고 도둑년이라고 화를 냈어요. 너 방금 뭐라고 그랬니? 무슨 일 있냐고?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 너 내 가방에 있던 반지 상자 어디로 빼돌렸니? 얘가 이제 하다하다 시미 물건에까지 손을 대고 있네. 내가 이래서 거지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지 않으려 했던 건데 눈알 만한 다이아가 박힌 반지를 보니까 눈이 획가닥 돌아가 버렸니? 그 반지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가 너한테 물건 훔치라고 했니? 조용히 와서 수발 들고 가면 될 것을 감히 시미 물건에 손을 대? 빨리 안 내놔? 콩밥 먹고 싶어? 어머니, 잠깐만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저는 도통 모르겠어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진정부터 하고 차근차근 말씀하세요. 저는 가방 열어본 적도 없다고요. 그런데 가방 안에 멀쩡히 들어있던 다이아 반지가 어디로 사라져?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5kg짜리 다이아 반지야. 내가 현금으로 3억을 주고 예전에 구매한 거라고. 오늘 우리 새며느리한테 선물로 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너한테 가방을 건네주기 전까지 내가 분명 확인했었는데 화장실 다녀오자마자 가방 속에 있던 내 다이아 반지가 사라졌잖아. 여기 식당 CCTV 돌려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너는 끝까지 셰미한테 거짓말 하는 거니? 시모의 일방적인 오해에 당황한 저는
압박을 가하며 다가오는 시모 때문에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그런 저를 보며 어딜 도망가려 하냐면서 옆 테이블 손님상에 저를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는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아주버님이 저와 시모가 서로 엉켜져 있는 모습을 보곤 급하게 달려와 저와 시모를 떨어뜨려 놨는데 시모가 아주버님한테 제가 3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훔쳐가서 돌려주지 않는다고 저를 도둑으로 몰고 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주버님이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 줄 아냐며 이제 곧 결혼을 약속한 여성분이 도착을 하는데 힘들게 성사된 결혼 망칠 일 있냐면서 아주버님이 흥분해서는 제 머리를 잡아 손님상에 그대로 매다 꽂아 버렸어요. 시모는 도적놈의 집안 가만두면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더니 3억 다이아를 도둑 맞았다고 서둘러 식당으로 와달라며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켰어요. 그렇게 두 모자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저는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여 비명을 질렀지만 제 말은 이미 두 모자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닥으로 세차게 내동댕이 쳐진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해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생전 처음 본 한 여성분이 저에게 뛰어오면서 두 팔 벌려 다가와 저를 보호해 줬어요. 그리곤 아주버님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비 며느라, 말리지 마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그래. 제가 너한테 선물로 줄 3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내가 화장실 다녀온 사이 훔쳐갔다니까. 이분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몰아가기보다 일단 대화로 풀어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져갔어도 경찰까지 불렀으면 도로 내놨겠죠. 일단 CCTV부터 확인해보는 게 좋겠는데요? 아무리 아랫사람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인 것 같네요. 사장님, 일단 CCTV 확인해주세요. 확인할 게 뭐 있어? 어차피 범인은 정해져 있는데 CCTV 확인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그럼 당장 확인해 보자고. 사장님, 1시간 전부터 확인해 주세요. 두 모자는 저를 노려보면서 CCTV가 녹화되어 있는 장소로 옮겨갔어요. 그렇게 1시간 전부터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고 시모가 혼자서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는지 가방을 뒤적거리다가 핸드폰 번호를 확인하고 급하게 전화를 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모는 들고 있던 가방을 옆에 있던 의자에 올려놨었는데 잘못 올려놨는지 잠시 뒤 바닥으로 떨어졌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떨어진 가방을 주워들어 다시 제자리로 올려놓은 다음 통화가 끝나자마자 제가 식당으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시모는 화장실이 급하다면서 저에게 가방을 건네주었고 저는 시모가 자리로 돌아오기 전까지 가방을 한 번도 열어본 적 없이 그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만 있었던 걸 두 모자가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네요. 시모와 아주버님은 CCTV에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보더니 당황해하고 있는데 예비 형님이 저와 시모가 앉아있던 테이블로 걸어가더니 의자 밑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의자 밑에서 반지 상자를 주워들었고 시모는 예비 형님에게 급하게 달려가 어색한 미소로 떨어져 있었는지 전혀 몰랐었다며 반지 상자를 건네 받았어요. 아니라는데 일방적으로 범인으로 몰아가고 그것도 모자라 무력까지 행사한 건 정말 실망스럽네요. 오히려 저는 잘 된 것 같아요. 이런 집안인 걸 미리 알 수 있었으니 여기서 끝낼 수 있잖아요. 저기요, 방금 저 사람들이 한 행동에 대해 CCTV에 다 찍혀 있고 곧 경찰도 오니까 저 사람들한테 당했던 거 전부 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 와서 검사 좀 받아요. 흉터 전문 병원이라 제가 진단서 떼줄게요.
저 사람들과는 연 끊고 살아야 그쪽이 피해를 안 보겠어요. 어쩜 둘 다 성격이 저리 거지 같은지.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남자들 중에 제일 최악이네요.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할 거고, 이 여성분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 증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겁니다. 아, 저기 경찰분들 오셨네. 저 사람들이 이 여성분을 일방적으로 오해하고 몰아가면서 무력까지 행사했네요. 두 모자는 저에게 급하게 달려와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저는 두 모자를 향한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어요. 아주버님은 오해한 거에 대해 미안하다면서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좋게 풀자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아주버님의 거짓된 면상이 저를 더 욱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저는 시모가 보는 앞에서 아주버님의 뺨에 수차례 손을 올렸고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 두 모자에게 분노를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식당에서 난리친 거에 대해 영업 방해죄로 손해배상을 해주었고 이런 상황을 듣게 된 남편도 시모 아주버님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면서 시댁에 가서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옆에서 듣게 된 시부는 다이아 반지를 언제 사게 된 거냐고 시모에게 물어봤고 시모는 오래전에 산 거라 기억나지 않는데 시부가 사라고 해서 구매한 것뿐이라고 말을 버벅대기 시작했어요. 시부는 그런 말을 꺼낸 기억이 전혀 없다면서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 누가 3억 주고 반지를 사냐고 당장 처분하고 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시모가 예전에 현금 3억으로 구매한 한정판 5캐럿짜리 다이아 반지가 충격적이게도 모조품이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품질 인증서 또한 가짜라는 걸 몇 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된 거였어요. 시모가 반지를 구매했던 곳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시부 몰래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리게 되자 시모는 그 자리에서 시부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이미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였어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면서 가족들 앞에서 시부는 시모를 강하게 내동댕이 치며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이 저에게 무력을 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없다며 자식과 연을 끊고 살겠다면서 두 번 다시 시부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집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그리고 시부의 재산은 전부 다 저희 부부에게 상속해 줄 거라면서 엄청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두 모자는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구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고 저희는 예정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했고 그렇게 저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었네요. 두 모자는 절대로 용서받기 힘든 일들을 저질러버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 버렸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시모의 성격이 언젠간 크게 터질 것 같았는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시부는 시모의 행동에 질려버려 이혼을 결정했으나 시모는 끝까지 시부에게 매달리고 있는데 이미 마음이 돌아서 버린 시부는 더 이상 받아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주버님과 둘이서 알아서 살라며 그렇게 연을 끊어내어 버렸네요. 저희 집안이 못 산다고 의심부터 하는 시모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한술 더 떠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킨 아주버님 때문에 평생 안 좋은 기억으로 머릿속에 자리 잡혔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인간들과의 악연을 끝내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현재 임신 중이라 심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어요. 하마터면 임신 초기에 두 모자 덕에 유산까지 할 뻔했었네요. 앞으로 그 인간들과 두 번 다시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은 인생 몇 달 뒤 태어나게 될 아이와 제 곁을 지켜주고 있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지금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사실이 맞는지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건들이 일어나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남편과도 이혼까지 이어졌는데 문제의 시작이 저 때문이었다는 남편의 무책임한 말에 더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던 시모의 성격을 뒤늦게 알게 됐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편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이 되었던 터라 남편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었죠. 당연히 제가 임신을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제 편이 되어주는 건 당연했었는데 남편의 태도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만 해도 시모가 저를 위해 그런 거라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았어요. 그런 무책임한 말들이 저에겐 너무 실망스럽게 다가왔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자기 편인 줄 알고 저를 더 막대하는데 홀몸도 아닌 거 뻔히 알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저를 더 힘들게 만드는 시모에게 결국 제가 살아야 할 것 같아 참아왔던 안 좋은 감정들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을 때가 한창 입덧이 심할 때였어요. 지금 너무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러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시키는 거 묵묵히 해왔고 그동안 불평불만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저 지금 임신했어요. 지금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운 상태인데 어머님도 이런 제 상황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 임신했을 때 어머님도 입덧 심했다면서요. 그럼 제가 얼마나 힘들지 뻔히 아실 텐데 일부러 괴롭히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부족한 며느리인가요? 그래도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 왔었어요. 어머님도 저를 조금만 이해해 주실 순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 저 더 이상 어머님 댁에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들 정도로 입덧이 심한데 냉장고 문 열어 음식하라는 건 당연히 너무 곤욕스럽죠. 나 때는 임신했을 때 입덧이 정말 심했었지. 첫째 딸이랑 막내 딸은 입덧이 별로 심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둘째만 입덧이 심하더라고. 나도 아직까지 그때를 잊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지. 그런데 나는 그래도 입덧해 가면서 음식하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거 뭐든 다 했었어. 요즘 애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물러 터져서는 꾀를 부리는데 절대로 유산 같은 거 안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입덧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킨 음식 준비나 하거라. 전 지금 너무 심해서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어머님이 과거에 그런 힘든 일을 했다고 해서 제가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입덧의 정도가 다른데 어머님이 버티면서 음식을 만들었다고 해서 저까지 똑같이 어떻게 해요? 어머님 손주를 임신했는데도 이런 대우밖에 못 받는다면 차라리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옳게.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엄마가 말하고 있는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는 게 어디 있어? 처음 인사 올 때부터 성격이 별로 안 좋아 보이더구만. 내 예상에 딱 맞아 떨어졌네. 엄마, 내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 얼굴 보자마자 버릇없어 보인다고 했잖아요. 너는 그때 누나 말 들었으면 더 좋은 색식감 얻을 수 있었잖아.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면 무슨 일을 시키던 군말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건데 눈까지 치켜 세우는 거 봐봐. 저게 어른을 대하는 행동이 맞는 거야? 오빠가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뭐. 즐거운 주말에 가족 모두 한자리에 모였는데 속 안 좋게 계속 헛구역질만 하고 있으니까 내 속까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우리 언니는 임신했을 때 입덧 한 번 없이 애만 잘 낳았는데 제 언니는 어떻게 된 게 화장실 변기통을 놓지를 못하네? 이것도 약간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거 아니야? 새언니 딱 보면 삐쩍 말라서 툭 치면 어디 한 군데 부러질 것처럼 되게 약골이잖아. 내가 오빠였으면 절대 새언니 같은 여자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임신까지 해버려서 이제 반품도 못하겠다. 엄마, 우리 그냥 새언니 돌려보내고 우리끼리 음식 시켜 먹어요. 그게 제일 편하겠어. 옆에서 입덧하는데 나까지 속이 울렁거려서 너무 힘들다니까요. 차라리 옆에 없는 게 좋지. 새언니가 음식을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잖아요. 당신은 그 입덧 좀 참으면 안 돼?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오래간만에 부모님 집에 왔는데 임신했다고 알아주기라도 해달라는 거야? 집에서는 별로 하지도 않던 입덧을 왜 우리 부모님 집에선 쉬지 않고 하는 건데? 당신 지금 하는 행동을 보잖아? 꼭 음식하기 싫어서 일부러 꾀부리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아, 제발 적당히 좀 해. 됐다. 제가 왜 저렇게까지 하겠니? 임신까지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서운해서 저러는 거지. 그래도 우리 집안에 아이를 가졌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우를 못 받고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처음에 뭐라고 그랬니? 내 아들을 선택한 건 좋지만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 나는 너를 며느리로서 만족을 못해서 처음부터 결혼을 허락하지도 않았었지만 네가 내 아들과 잘 살아보겠다며 노력한다고 했으니 이 정도는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니? 처음 했던 말과 다르게 입덧 좀 한다고 내가 시키는 걸 하지 않고 이대로 집으로 돌아간다면 집안 분열만 생기는 건데 잘 생각해라. 시댁 식구들은 그렇다 쳐도 남편이 저에게 뱉은 막말은 저에게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가 노력한 거에 비해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이미 분열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댁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고 차라리 시댁 식구들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았어요. 시부는 시모 눈치만 보면서 옆에서 한마디도 못하는데 정말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집안의 제일 큰 어른이면 가족들이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지나치다 싶을 때 한마디 정도 해주고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건데 시부는 자리만 지킬 뿐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 시댁에 발붙일 이유가 없어 보여 조금의 미련도 없이 시댁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곧장 집으로 향했었는데 충격적인 건 임신한 저를 혼자 보낸 남편이 너무 미웠어요. 자기랑 결혼해달라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달리면서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임신이 되자마자 태도가 돌변해서는 꼭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했으니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처럼 저에게 상처만 주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은 잘했는지 문자 한 통도 없던 남편의 180도 변해버린 모습에 차라리 그냥 이혼하고 혼자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어차피 아무리 노력해도 대우도 못 받는데 붙어 있어봤자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아 혼자 집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덧이 심하다 보니 남편과의 이혼이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결국 그날 서운함은 분노로 변해버렸고 오랜 시간 끌지 말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상처를 덜 받는 일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들어오는 거야? 먹을 거 다 먹고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나 봐. 너는 내가 걱정도 안 됐니? 하루 종일 변기통만 붙잡고 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입덧하면 다 그런다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임신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잖아. 시간이 좀 지나면 입덧도 줄어든다던데? 일단 너무 예민해진 것 같으니까 그만 들어가서 쉬어. 나는 또 나가봐야 돼. 오래간만에 친구가 근처에 왔다길래 얼굴 좀 잠깐 보고 오려고. 몇 년 만에 얼굴 보는 거라
아마 술까지 마시고 들어올 거야. 너는 친구는 중요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힘들어하는 나는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상황에 친구를 꼭 만나러 나가야 돼? 입덧하는 게 당연한 거면 네가 임신한 내 옆에 있어주는 것도 당연한 거야.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 혼자 만들었어? 너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 왜 나만 고생을 해야 되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럴 거였으면 나랑 왜 결혼했어?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모든 걸 다 내어줄 정도로 잘하겠다고 했었잖아. 그건 그때고, 지금은 결혼까지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잡아놓은 물고기나 다름없는데,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남편은 약속이 늦었다면서 저와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고 옷만 갈아입고 급하게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제가 나가는 순간 이혼이라고 했는데도 남편은 콧방귀도 안 끼고 제 말은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다. 잡아놓은 물고기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네요.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남편한테 이런 취급받아가면서 더 이상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지 않아 이혼을 결심했고 다음날까지 들어오지 않은 남편을 보고 더욱더 확고하게 마음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좋지 않은 몸으로 이혼 서류를 준비한 뒤에 짐을 싼 뒤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혼자 생활하시던 엄마는 갑자기 제가 찾아오자 많이 놀라셨는지 남편과 무슨 일 생겼냐며 걱정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이혼을 결심했기 때문에 숨길 필요 없다고 생각해 제가 그동안 힘들었던 점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놨어요. 엄마는 제 말을 심각하게 들으시더니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에 있는 이혼 서류를 본 듯했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서류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면서 법정에서 보자는 말 한마디 하고 끊으려는데 엄마가 갑자기 전화 좀 바꿔달라면서 제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엄마는 화가 많이 났는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당장 처가로 달려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는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남편을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다면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뒤 남편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인터폰에 비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던 엄마는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사람은 몽둥이가 약이라면서 집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병으로 돌아가신 뒤 혼자 사시는 동안 혹시라도 도둑이 들어오기라도 할까봐 무서우셨는지 야구 방망이를 구입해 놓은 적이 있었어요. 도둑이 들어오면 쓰려고 구입해 두었던 야구 방망이를 남편한테 사용할 거라곤 엄마도 상상도 하지 못했는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현관문을 열어주었네요. 아, 장모님. 위험하게 갑자기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면 어떡해요? 저는 크게 잘못한 게 없다고요. 저 사람이 저희 부모님 집에서 버릇없이 뛰쳐나와 문제가 생긴 거라니까요. 자네가 처음에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내가 뭐라고 그랬나? 우리 딸 얼굴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분명 경고했었지? 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서로 다툴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매번 똑같은 감정으로 이 사람을 대할 수 있겠어요? 저도 이 사람이 임신하고 나서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수습이 안 될 정도로 많이 힘든 게 사실이에요. 임신한 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결혼하면 누구나 겪는 문제인데 이 사람은 솔직히 너무 과해요.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서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였다고요. 이번에도 저희 부모님 집에 갔을 때 엄마가 음식 좀 하라고 재료 준비 다 해놨는데 입도 핑계대면서 집안 분위기 전부 다 망쳤다니까요. 그거 좀 참으면 되지.
얼마나 힘든 일 시킨다고 식구들 보는 앞에서 비이상하게 오바이트 하면 되겠어요? 자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 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의 자식이야? 자네 피가 섞인 자식을 임신했고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으면 당연히 옆에서 내 딸을 살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누구나 다 겪는 거라고 해서 무관심하면 되겠나? 어찌됐든 내 딸은 임신을 처음 경험하는 건데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안쓰러운 감정이 들지도 않는 거야? 다른 사위들은 딸이 임신하면 뭐든 다 해준다는데 자네도 내 딸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면 기본적인 요구는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대충 들어보니까 입덧이 심해서 사돈댁에도 다음에 가고 싶어 했는데 무작정 끌고 갔었다며? 남편은 저희 엄마가 하는 말에 조금도 지지 않았어요.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상황을 더욱더 안 좋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말에 통하지 않자 화가 많이 났는지 야구방망이를 사정없이 내둘렀어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 아무리 무력으로 행동해봤자 남편의 힘을 엄마가 감당할 수는 없었고 남편은 이혼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서 제가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았던 이혼 서류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혼하고 싶지 않다면 똑바로 행동하라고 했지만 그 말은 아예 듣지도 않은 채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다가 화 좀 가라앉으면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면서 저희 엄마가 남편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데도 무시하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엄마는 남편의 태도에 실망을 많이 했는지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하는 게 앞으로 속 편하게 사는 거라고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결혼 1년도 안 돼서 벌어진 일이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턴 남편한테 어떠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자 이런 상황을 듣게 된 시모가 직접 찾아와 저희 엄마와 얼굴을 대면했어요. 두 분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눈빛만 주고받다가 시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도 어차피 마음에 안 들었던 며느리라 내 아들과 이혼하는 게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위자료까지 달라고 하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 찾아왔습니다. 억지라고요? 제 딸 인생 망쳐놓고 위자료 몇 푼 가지고 지금 억지를 부린다는 말이 나오세요? 신서방이 내 딸한테 매달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죠.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행동해서 데려갔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홀몸도 아닌 걸 알면서 어떻게 임신 전보다 더 못할 수가 있어요? 가뜩이나 처음 인사 올 때부터 사돈집안 마음에 안 들어 며느리로 받아주고 싶지 않았었는데 임신했다고 해서 제가 잘해줄 필요가 있나요? 뱃속에 우리 집안 핏줄인 손주가 자라고 있다 해도 원래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손주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애초부터 잘해주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었지만 내 아들이 결혼 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길래 어쩔 수 없이 허락해줬던 것 뿐입니다. 이혼 위자료로 인생 한번 바꿔보려고 그렇게 큰 돈을 요구하면 이혼이 되겠어요? 큰 돈이라뇨. 앞으로 제 딸이 애 키우면서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인데 당연히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타당하게 요구하는 것 뿐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혼을 원한다 해도 이건 아니죠. 이혼 한번 하는데 위자료로 3억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저는 위자료 소송 절대 부를 수 없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당신이 결정지을 권한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엄마와 시모는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면서 안 좋은 대화를 이어나갔고 저도 시모에게 쌓였던 불만들을 털어놓고 있는데
시모가 3억을 줄 바엔 차라리 이혼을 안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몇 년이 걸리던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라도 저와 남편의 이혼을 쉽게 끝내게 놔두지 않을 거라면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시모가 한바탕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았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얼굴조차 보이지 않고 시모의 뒤에서 상황만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안 좋은 관계 속에 계속해서 상처를 받게 되자 저도 점점 지치게 되더라고요. 임신을 해서 그런지 처음 겪어보는 몸의 변화에 적응이 되지도 않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입덧까지 하면서 남편과 이혼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일들이 해결되길 바랐지만 이혼 소송이라는 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인간 이하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서로를 헐뜯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만 버리고 있었을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어요. 식당을 운영하시던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임신한 몸으로 급하게 병원을 찾아갔는데 엄마는 상당히 위급한 상태였어요. 쓰러지시면서 후두부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이 왔고 의식이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제일 먼저 신고하신 손님이 한 말은 저녁 식사를 하려고 식당 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쓰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이미 출혈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는 건 식당을 녹화하고 있는 CCTV인데 언제부터였는지 CCTV는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경찰들 말로는 엄마가 연세도 있으셔서 과로로 쓰러진 것 같다며 식당에 문제될 만한 건 보이지 않는다고 더 이상의 조사는 의미가 없다는 말로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결국 무슨 이유 때문에 쓰러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이 끝난 엄마가 깨어나길 바라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엄마의 몸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의사는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뇌에 출혈이 동반되었고 뇌압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뇌에 손상이 입게 된 것 같다며 회복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과 만약에 깨어난다 해도 후유증으로 인한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했습니다. 뇌는 한번 손상이 가해지면 회복할 수 없다는 말이 저에게는 제일 큰 충격이었어요. 의사는 뇌를 감싸고 있는 출혈이 전부 없어진 뒤에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희망적인 말은 단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바라기에는 엄마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는지 더 이상의 말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시댁 식구들도 전부 다 알게 되었고 식물인간으로 쓰러져 있는 엄마를 확인한 이후부터 시댁 식구들은 저를 더 함부로 대했어요. 거침없는 막말과 함께 위자료는 줄 수 없다면서 바로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이혼해야 될 거라며 힘들어하는 저에게 조금의 위로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만큼은 저를 사랑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정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곱게 써야지. 돈에 눈이 멀어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 처음부터 그냥 좋게 이혼했으면 장모님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겠지. 네가 모든 걸 자초한 거야. 식당 일도 바쁜데 우리 이혼 문제 때문에 너를 도와주겠다고 신경 쓰다가 가로로 쓰러진 거 아니야. 넘어진 도중에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혔다며?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더니 장모님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 엄청 건강한 분이셨잖아. 이래서 나이는 못 속인다는 거야. 어찌됐든
이혼 위자료 3억은 절대로 못 주니까 우리가 제시한 대로 1억만 가지고 더 이상 우리 집에 얼씬거리지도 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새 출발할 때 아이 문제가 있으면 힘들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얘는 내 앞으로 시를 생각하지 마. 진짜 포기하면 너는 더 좋잖아? 괜히 임신한 몸으로 문제 일으켜서 유산까지 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엄마, 대충 알아먹은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들어가 봐도 되겠어요. 우리 집안과 애초부터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머리 숙이고 기어도 시원찮을 파네. 얼굴을 치켜 세우고 우리 엄마한테 대들어서 이런 꼴을 당한 거야. 올케가 감당해야 될 문제니까 어쩌겠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그럼 이제야 지긋지긋한 이혼 끝낼 수 있는 거니? 정말 징하다, 징해. 다음부터 오빠는 엄마가 데려온 여자랑 살림 차려. 괜히 고집 부려서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 하나 더 생긴다는 거 몰라? 아유, 입 아프게 그만들 해라. 어차피 우리가 이긴 싸움이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는 내 말대로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여기에서 끝내는 걸로 해라. 엄마가 누워있는 병실 앞에서 끝까지 막말을 뱉어댄 그 인간들을 원하는 대로 하게 놔두고 싶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시댁 식구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책임감 없는 남편 때문에 심각해진 상황인데 순순히 이혼해주고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노려보며 갈 때까지 갈 거라고 소리치며 병실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렇게 서로 막말을 주고받은 뒤 그 인간들은 병원 관계자분들에 의해 내쫓겼고 이혼 소송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들렸다가 배가 급격하게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알지 못했던 상태에서 하혈까지 하길래 뭔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아랫배가 빠질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동반되어 왔습니다. 그때가 임신한 지 몇 주 되지 않았던 상태라 위험한 상황인 걸 인지했었고 그렇게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향했는데 너무 큰 고통으로 정신줄을 놓아버리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저는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던 상태였고 이혼 소송 문제로 체력이 바닥이 나버려 정신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눈을 떴을 때 시댁 식구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눈을 뜨자마자 시모가 저에게 유산됐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뱃속에 있던 아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버티지를 못해 이미 뱃속에서 잘못된 상태로 하혈을 하게 된 거였어요. 눈앞에 보이는 인간들이 인간 이하의 짓만 하지 않았어도 유산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를 일으켜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결과까지 오게 만들었고 저는 그날 하염없이 오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뱃속에 있었던 제 아이가 얼마나 괴로웠을지를 생각하니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차라리 잘된 일이라면서 어차피 이혼을 할 거였는데 찝찝했던 부분이 정리가 되니 속이 후련하다고 막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고 시모는 제가 돌발 행동을 하자 그 자리에서 머리채를 잡았어요. 저는 이판사판이었고 정신 나간 여자처럼 똑같이 행동하게 되었죠. 남편과 시모는 아이도 유산됐으니 이혼 절차는 쉬워질 거라면서 저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까지 잃고 엄마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삶이 의미가 없다 보니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고
회복하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저에게 마지막 희망인 엄마마저 떠난다면 앞으로 저 혼자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뱃속에 있던 제 아이가 떠나고 엄마의 곁에서 병간호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혼을 해주지 않을 거면 며느리 역할을 끝까지 하던지 아니면 그만 질질 끌고 당장 내 아들과 이혼하라는데 언제까지 고집을 부릴 거야? 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추석 명절이니까 법적으로 내 아들과 부부 관계이니 내 집에 와서 명절 음식 준비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 붙어 있어? 어차피 가망도 없어서 깨어나지도 못하는 노인네 옆에 언제까지 붙어 있을 건데? 너 이런 식으로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냐? 당장 우리 집에 와서 명절상 차려라. 내 딸들이 네가 만든 음식 아니면 입에도 안 되겠단다. 우리 집안 며느리로 왔으면 당연히 해야 될 도리 하라고 지금 저러는데 배 골려서 산송장 만들 거야? 당장 우리 애들 점심상 대령해라. 인연이 쉐미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명절날 머리채 잡혀야 정신 차릴래? 빨리 일어나. 아들, 얘 데리고 차에 태워라. 이거 안 나? 내가 왜 그쪽 집안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혼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거야. 내가 받은 피해 그쪽들도 똑같이 받아야 되지 않겠어? 당신들은 손이 없어? 명절 음식 먹고 싶으면 직접 해먹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시모는 얼굴에 손을 올렸고 이미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상태라 시모의 뺨에 똑같이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뒤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두 신우가 자기 엄마 얼굴에 손을 올렸다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는데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충격적인 한마디가 들려왔고 모두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경악을 했어요. 엄마가 눈을 뜨셨는지 어느 안전이라고 난리를 치냐며 당장 무릎 꿇고 빌라며 충격 명령을 했습니다. 좀 전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던 엄마가 갑자기 소리치는 모습에 저 또한 너무 놀랐는데 엄마는 시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엄마를 식물인간 만든 사람이 시모라는 말을 꺼내면서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저에게 또 한 번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당황해 하던 사이 시모는 급하게 병실 밖으로 도망쳤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병실을 빠져나갔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라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깨어난 엄마를 안고 오열을 했습니다. 엄마는 기적적으로 몸이 회복이 되고 있었어요. 이미 며칠 전부터 조금씩 정신이 들었는데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 답답해하던 도중 시댁 식구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입을 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엄마는 경찰에게 시모가 자신을 어떻게 했는지 전부 다 설명을 했어요. 식당에서 음식 준비를 하던 도중 시모가 갑자기 들어와선 저와 남편의 이혼을 요구했고 점점 안 좋은 감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는데 시모가 엄마를 강하게 밀쳤을 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면서 그대로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혀 사고가 난 거였어요. 엄마는 시모가 앞문이 아닌 뒷문으로 도망쳤다면서 그때의 상황을 모두 진술했어요. 경찰들도 확인을 하지 못했던 식자재 창고 앞에도 CCTV가 있다는 걸 듣게 되었고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고 난 이후 식당 문을 닫았던 상황이라 CCTV가 그때의 날짜로 녹화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사고가 난 이후 시모가 뒷문으로 도망치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시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 알면서도 숨기려 했던 시댁 식구들 또한 공범이 되었고
그 인간들은 붙잡히지 않으려 숨었지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결국 전부 붙잡히게 되었네요. 그리고 현재 시모는 살인 미수로 5년의 형을 받았고 시모의 범행을 알면서도 숨긴 시댁 식구들은 징역 1년의 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저희 엄마가 식물인간으로 1년 동안 병실에서 생활한 걸 생각하면 너무 낮은 형벌인 것 같지만 법이 그런데 어쩌겠어요. 받아들여야겠죠. 그리고 이 문제로 남편과 이혼을 했고 제가 유산한 것과 엄마가 식물인간이 되었던 총 피해에 대한 3억 5천의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아가는 중이지만 사고 당시 후유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의사는 깨어난 것만도 기적이라고 하네요. 인간 같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과의 악연을 이렇게 끊어낼 순 있었지만 속이 후련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이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을 만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